반갑습니다. 법인세법 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두 번째 기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법인세법에 관하여 같이 보겠습니다.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발비를 즉시 상각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고요. 그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세법상 준비금 중 보험업 영위법인의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조정만 가능합니다. 신고조정은 허용되지 않아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법인의 비상위험 준비금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허용됩니다. 전 장에서 봤었죠.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 비상위험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신고조정 허용됩니다. 자,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연합을 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하지 아니하고요.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국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차별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한 중간연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청산소득은 아니에요. 외국법인이란 국내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국의 본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변경신고로서 법인세법상 변경신고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세법상의 변경신고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등록 정정신고에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중간연합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은 중간연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연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의 가산세는 포함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자, 가산세는 포함해요. 그러나 중간연합세액의 납부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는 겁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 이내인 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으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연합하지 않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연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익 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연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중간연합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중간연합세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이 허용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례예요. 21년도
2월 28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고 21년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자, 주 한국이 중소기업이고요. 납부할 세액이 2,7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은 21년 3월 31일에, 700만 원은 5월 31일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볼게요. 납부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납부입니다. 법인세 물납 규정은 폐지됐어요. 분납인데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 가능합니다.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 한국이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차감 납부할 세액이 4,500만 원, 여기에 가산세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00만 원이라면 2,300만 원 이상을 21년 3월 31일에, 2,200만 원 이하를 4월 30일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주 한국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미종결로 인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1년 3월 25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1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3월 31일 3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 한국이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를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고를 보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됩니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경정 또는 경정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법인세 납세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요. 그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해야 됩니다. 다음 추계조사에 의해 경정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입금 산입, 그리고 추계조사 시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산금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계조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정 손익과의 이 차이에 대한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다음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자녀재산의 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게 돼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에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게 됩니다. 조직 변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 가산세 규정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그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청산소득 계산 사례 1번 같이 볼게요. 주한국 21기 사업연도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실무상태 표 있고요. 자, 모두 9기에 발생한 세무상 2월 결손금도 같이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청산소득 금액은 자녀재산 가액 빼기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게 돼요. 자, 자녀재산 가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토지와 기계장치는 각각 4천만 원과 5,500만 원으로 환가되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부채는 2천만 원으로 상환했습니다. 남은 금액 7,500만 원이 자녀재산 가액이 되겠어요. 자기 자본은 자본금 더하기 세무상 잉여금 빼기 2월 결손금입니다. 근데 이 2월 결손금은 세무상 잉여금 범위 내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계산하면 자, 자본금 4천만 원에 세무상 잉여금 계산하는데 1,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유보금액 200만 원 더하시면 세무상 잉여금이 되고요. 2월 결손금은 세무상 잉여금인 2,200만 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중에 2,200만 원 결손금으로 차감합니다. 자, 여기 세무상 잉여금 나오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유보잔액 말합니다. 자, 이것만큼 결손금 인정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4천만 원이고요. 자, 유보액은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에 가산하여 계산하며 2월 결손금이 세무상 잉여금을 초과하므로 세무상 잉여금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자기 자본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은 3,5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녀재산 빼기 자기자본 해서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영리 내국법인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산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외의 농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일반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100%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 또는 신주 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돼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요.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합니다. 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다음 외국법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6개월을 초과해서 존속하는 건설 장소, 건설, 조립, 설치 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로 봅니다. 국내 원천 소득으로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국내 원천 소득 중 부동산 소득 및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분리 과세합니다.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의 각 사소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신고 납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 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어 결손금 처리 계산서 또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 법인의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예납적 원천징수 후에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리 외국 법인은 지점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외국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의 구분에 따라 각 국내 원천 소득의 총 합계액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의 상점이나 기타 고정된 판매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요, 자기를 위하여 계약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반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는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할 외국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9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후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연결법인 간 균등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서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비영리 내국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자법인이 지급한 연결법인세액 할당 상당액은 연결자법인의 송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내국법인인 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 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서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에 귀속하는 결손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같은 사업연도에 2개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 개별 귀속액을 환도로 먼저 공제하고요.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각각 공제되는 것으로 보게 돼요. 자, 맨 첫 번째 문장과 연관되는 문장입니다. 자,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연결 중간 예납세액을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까지 우리 세법 다 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 재무회계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